안녕하세요. 특강 엑셀 실무 함수 정리해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수업에서는요, 엑셀의 많은 기능 중에서도 함수 부분만 요약해서 특강 시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모두 PC 바탕화면 오셨으면요. 빈 공간, 아이콘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네, 새로 만들기라는 메뉴 있죠?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나타나는 세부 메뉴 중에서 폴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 폴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새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새 폴더의 이름을요, 우리 엑셀 함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함수. 네, 이세 폴더 하나 만드시고 앞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게 될 수업 자료는 이 엑셀 함수라는 폴더에 저장해 놓으시고 또 복습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1회차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러 우리 다 같이 수업 화면, 유튜브 수업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보실 텐데요. 저희 지금 1회차 특강 엑셀 실무 함수 정리 요 유튜브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네, PC에서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보고 계신 이 수업 화면 밑에 보시면요. 회색 박스가 보이십니다. 네, 수업에 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회색 박스죠. 네, 이 회색 박스 자세히 보시면요. 검은색 삼각형으로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머리 기호 보시면 엑셀 실무함수 정리 1회차 수업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밑에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네,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주세요. 엑셀 실무함수 정리 1회차 수업 자료. 수업 자료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 엑셀 함수 1회차라는 요 엑셀 파일이 보이실 거고요. 왼쪽 상단에서 엑셀 함수 1회차라는 네, 파일명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엑셀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제 엑셀은 아니고요. 보기 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수강생 여러분들의 PC로 다운로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엑셀 함수 1회차라는 파일명 바로 밑에 보시면 파일이라는 메뉴 있죠. 네, 파일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중간에 있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어떤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상단에 있는 엑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상단에 파일 메뉴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클릭하시면 네, 우측 상단에 엑셀 함수 1회차라는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실 겁니다. 이거 바로 파일 열기 하지 마시고요. 메시지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 폴더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폴더의 표시, 이 폴더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이 엑셀 함수 1회차라는 파일이 다운로드된 폴더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폴더의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네, 이 파일이 다운로드된 폴더가 보이죠? 지금 파일 탐색기가 열리셨을 거고요. 엑셀 함수 1회차 파일 수강생 여러분의 PC로 다운로드가 되었는데 어떤 위치로 다운로드 되었는지 위에 주소 표시를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다운로드 받으신 엑셀 함수 1회차 네, 요 파일은요. 우리 위치를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 함수 폴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하시고 엑셀 함수 1회차 파일 클릭하시고요. 네, 상단에 잘라내기라는 가위 모양 메뉴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파일을 잘라내겠다는 거죠. 잘라내기 클릭하십니다. 네, 잘라내기 클릭하셨으면 왼쪽에서 바탕화면으로 이동하셔서요.
바탕화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엑셀 함수 폴더 보이시죠? 네, 엑셀 함수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이 폴더에 상단에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시면 아까 잘라낸 엑셀 함수 1회차 수업 자료를 이 폴더에다가 붙여넣을 수 있는 거죠. 붙여넣기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일 붙여넣으셨으면요. 엑셀 함수 1회차 수업 자료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세요. 네, 이제 이거 편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노란 띠 보이실 겁니다. 노란 띠에서 편집 사용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파일이 두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용과 답사팅 배정이라는 두 개의 워크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채용과 답사팅 배정 예시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함수들을 사용을 해 보실 건데요. 이 함수를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기 전에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무 문서에 직접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0분 휴식하시고 돌아오실게요.
네, 쉬는 시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자리에 돌아오셨나요? 네, 이제 저희 엑셀 실무 함수 이제 오늘부터 배워보시게 될 텐데요. 물론 이제 함수를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엑셀 자료들을 이제 분석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얻으시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 연산자를 한번 좀 복습해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사용되는 연산자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우리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건요. 우리 그냥 휴대폰 계산기에서도 사용하시는 이 연산자와 동일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라는 이런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제 사용하실 때 항상 이제 엑셀에서 연산을 하실 때는 앞에 이제 함수도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항상 앞에 등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호를 입력하고 이제 이거는 셀 주소죠. 셀 주소 A1에 있는 A1 셀과 A2 셀에 있는 이제 숫자들을 더해라 라는 거죠. 근데 꼭 여기 이제 셀 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그냥 1 플러스 2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숫자는 3이라는 숫자가 도출이 되죠. 그래서 연산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만약에 혹시라도 거듭 제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렇게 윗방향의 꺽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를 보시면 A1 셀에 있는 값을 2번 곱해줘라.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을 해줘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듭 제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음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수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양수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A1 셀에다가 A2 셀을 더할 건데 A1 셀에 지금 만약에 양수 값이 더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 앞에 그 셀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이제 A1 셀에 있는 값만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분율 사용하실 때 이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우리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뭐 0.02 예를 들면 이제 0.02라는 수가 나왔어요. 0.02라는 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퍼센트로 하면은 2%죠. 2%가 사실 숫자로 하면은 0.02잖아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지?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 계산식 뒤에다가 퍼센트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1,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A1 셀에다가 A2 셀을 곱한, 이게 가운데 지금 곱하기 보이시죠? A1에 A2를 곱한 식이 0.02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럼 여기다가 퍼센트만 그냥 갖다가 더 써주면은 이거는 뭐라고 표시되냐면은 이제 2%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하실 때도 이제 아마 엑셀에서 퍼센트 구할 일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쉽게 퍼센트만 붙여 놓으셔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엑셀 연산자인데 우리는 이제 수를 이제 배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연산자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함수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표현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바로 직전에 배우셔서 조금 상큼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같이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덧셈은 그냥 더하기라는 기호를 썼었는데 우리가 합계 여러 가지 수를 다 더해라 라고 할 때는 sum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sum.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하다라는 영어가 이제 sum이죠. sum 하자. 더하자 뭐 이런 뜻인데 만약에 이제 쉽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사용 예 한번 보실게요. 이 안에다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죠. 함수는 항상 앞에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에 sum 함수 이렇게 넣고
안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숫자를 적어 주셔도 돼요. 그 sum하고 괄호 열고 4, 6 괄호 닫으면은 그냥 이 값은 4와 6을 더해라. 그래서 결과값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등호를 붙이고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괄호를 넣고 이 괄호 안에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등호 그리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sum 함수로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함수 안에 기본적인 숫자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셀 주소를 많이 넣게 되죠. 그래서 셀의 범위를 넣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컴마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컴마. 그래서 이 경우는 B3 셀부터 D6 셀까지 이 범위 안에 있는 셀들의 셀 주소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 B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B3부터 D6 뭐 이렇게 B3부터 D6 뭐 이런 식으로 B, C, D 5 그러니까 한 총 12개 정도의 셀이 되겠네요. 12개가 아니죠. 네, 16개겠네요. 4, 5, 6. 예, 가로에 열이 4개, 세로의 열이 4개, 가로의 행이 4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셀이 될 텐데 그 16개의 셀에 있는 그 값들을 모두 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sum 함수는요, 꼭 연속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도 한꺼번에 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sum 함수를 사용하시되 B3부터 B6까지 어떤 범위를 하나 넣고요. 거기에다가 C3 셀도 더하고 거기에다가 D3부터 D5까지의 범위도 또 더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컴마만 적용을 해주신다면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셀 또는 개별적인 셀 또는 범위들을 더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sum 함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average 함수도 가장 이제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함수죠. average는 이제 평균을 말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 가지 숫자의 평균을 구한다면 그 세 가지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은 평균이 구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수식을 복잡하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average 함수를 적으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verage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함수의 이름만 바뀔 뿐 sum 함수와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호 넣고 average라는 이 함수의 이름을 넣고 그 괄호 안에 이제 평균을 구할 셀들을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범위로 지정을 해주거나 또는 이 average 함수도 비연속적으로 여기저기 이 엑셀 시트 안에서 떨어져 있는 셀들도 한꺼번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범위와 또 어떤 개별적인 셀과 또 어떤 범위의 영역들을 이렇게 콤마로 지정만 해주면은 지정한 영역들과 셀에 있는 그 숫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균값을 쉽게 구해준다는 거죠. sum과 average는 똑같아요. 네, 똑같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곱하기를, 우리는 이제 보통은 근데 이렇게 곱하기를 하실 때 이 연산자를 더 많이 쓰시긴 해요. 이 별표 모양의 연산자를 많이 쓰시긴 하는데, 굳이 또 함수를 적용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product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곱하기 함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보셨던 sum 함수나 average 함수처럼 이제 이 함수에 지정하는 이 영역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이나 또는 비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셀들을 이렇게 지정만 해주시면은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다 곱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product라는 함수는 이제 곱셈을 사용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요, 이제 나눗셈. 이제 나눗셈도 사실은 쉽게 그냥 요 슬래시를 가장 많이 쓰시긴 해요. 네,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quotient라고 해서 요거는 나눌 셈을 할 때 몫을 구하는 거예요. 몫.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누기를 계산할 때 나머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가 5를 2로 나누면은 몫은 2가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죠. 다시 좀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5를 2로 나누면 5는 2 곱하기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악필입니다만 잘 봐주세요. 5는요 이제 2 곱하기 2 플러스 1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5를 2로 나누게 되면은 몫은 2고 나머지는 1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트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사용 방법을 먼저 보시면요. 똑같아요. 이제 함수 이름만 이제 다르게 되고요. 예를 들면 쿼션트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뉘는 수, 그리고 컴마, 그리고 나누는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뉘는 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가 5하고 컴마하고 2. 그러면 5를 2로 나누는 거죠. 나뉘는 수를 먼저 적고 그리고 나누는 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션트라고 해서 괄호하고 5와 2를 적게 되면은 이 쿼션트 함수의 값은 몫을 구하기 때문에 답이 2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번에는 쿼션트가 아니고 여기다 똑같이 모드 쿼션트가 아니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인수는 똑같은데 우리가 모드 함수를 쓰는데 괄호해 놓고 5, 2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드 함수라는 거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1을 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나눗셈식이라고 해도 쿼션트를 쓸 때는 몫을 구해주고 그리고 모드를 쓸 때는 나머지를 구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인수는요, 그냥 숫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셀 주소를 적어주셔도 되죠. 우리 이제 위에서 봤던 모든 함수들이 숫자 적어도 되고 또는 셀 주소를 적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쿼션트라고 해서 이제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컴마로 써주게 되고 마찬가지로 모드 함수인 경우에도 이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컴마로 넣어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또 함수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함수들을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엑셀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자료 보시면은 우리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이제 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채용이라는 이 워크시트로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네, 채용이라는 워크시트 보시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제 1차는 서류 점수, 2차 필기 점수, 그리고 3차 면접, 이 세 개의 점수를 모두 총합해서 이제 잘 본 사람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총점과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크게 확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지금 보셨던 총점이라는 건 서류와 필기와 면접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모두 더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sum 함수를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F4 이 셀을 선택하시고 이제 sum 함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sum 함수 적용하시려면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sum 네, sum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바로 밑에 엑셀이 sum 함수 쓰시려는 거죠? 라고 이렇게 sum 함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썸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합니다. 그렇게 썸 함수가 대문자로 입력이 되면서 괄호가 열리게 되죠. 괄호가 열렸죠? 그럼 여기다 우리는 더할 값들을 컴마로 이렇게 컴마로 지정을 해주고 괄호만 닫아주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이제 더할 값들은 어디냐? 셀 주소가 C4부터 E4가 되겠습니다. C4부터 E4. 이 세 가지의 점수를 모두 더하는 거죠. 네, 그리고 괄호 닫아주실게요. 그리고 엔터 뜨시면은 이 세 가지 서류 필기 면접 점수의 총점이 모두 구해지는 겁니다. 221점이라고 쉽게 구해졌죠. 근데 이게 신입사원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죠.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썸 함수로 구할 필요 없이 우리 자동 채우기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4 셀에 지금 221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F4 셀의 오른쪽 아래 보면은 요 점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채우기 핸들 나오는데 이때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한해서 썸 값을 똑같이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점을 구했고요. 바로 그럼 저희 이제 평균값 그대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G4셀 선택하시고요. G4셀. 네, 평균도 우리 배우셨던 것처럼 썸 함수와 똑같이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수를 입력을 하시려면요. 등호 입력하시고, 근데 이 총점 같은 경우에는요. 썸이라는 함수는 이제 쉬워요. 근데 에버리지는 이거 스펠링이 좀 어려워서 에버리지가 AB로 시작했나 AV로 시작했나 가끔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AV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AV까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도 엑셀이 알아서 AV로 시작하는 함수를 이렇게 목록화 시켜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에버리지 두 번째 에버리지로 나오는 이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버리지 함수가 입력이 되면서 이제 인수들을 입력하라고 괄호를 열어주죠. 그래서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1차 서류와 2차 필기와 3차 면접의 이 세 가지의 함수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4부터 E4까지 이렇게 세 개의 셀을 드래그 해주시고요. 네, 드래그 해주시고 괄호를 닫고 그대로 엔터 눌러주시면은 평균이 구해지게 되죠. 네, 평균이 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G4셀, 지금 평균이 구해진 G4셀 선택하시고 이제 채우기 핸들로 이제 채우기 핸들 보이시죠? 여기 아래 요 점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마우스가 십자 형태로 변하죠. 그때 따닥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평균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점과 평균은 이제 썸 함수와 에버리지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하셔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원자들의 평균과 총점 모두 정했는데, 그럼 이 중에서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럼 합격시킬 때는 여기 보면은 H3셀 보세요. 합격을 할 때는 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지만 이제 합격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뭔가 조건이 붙었어요. 이 조건이 붙었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함수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엑셀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함수인데요. 그 함수가 이제 바로 우리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네, if 함수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제 조건이 참일 때 또는 거짓일 때의 각각의 결과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는 이 값을 내놓고
거짓일 때는 저 값을 내놔라. 이렇게 조건에 따른 결과값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적용법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도 앞에 이렇게 등호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등호 입력을 하고 if, 이제 영어로는 만일이라는 뜻인데 만일 이제 이 안에다가 먼저 조건을 하나 적어줘요. 어떤 조건을 적어주고 그게 참일 때면은 요 값을 내고 거짓이면은 요 값을 내라 하고 컴마로 다 구분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컴마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에 C 조건이요. 이제 if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이렇게 등호 놓고요. if 함수에서 이제 조건이 이거예요. 가장 첫 번째 게 조건이죠. C5에 있는 이 C5 셀에 있는 값이 5가 맞으면은 이게 맞다면 이게 참이라면은 yes라는 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C5에 있는 값이 5가 아니었다. 뭐 1이나 3이었다. 그런 식으로 5가 아닌 값이면은 no라는 문자열을 표시해줘라.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if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엑셀 시트로 다시 이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시트에서 우리 이제 합격 여부, 이제 이 지원자들의 평균 점수를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김송인이라는 사람의 이제 합격 여부에 관한 if 함수를 여기다 넣고 자동차 여기로 쭉 밑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한 번에 이제 분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H4셀 선택하시고요. H4셀. 그걸 제가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평균 점수가 75점이면은 우리가 합격이라는 이 문자열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불합격이라는 문자열을 내보도록 if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H4에서 H4 셀에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 그리고 if 함수 이렇게 적어줍니다. if 적으면은 바로 밑에 if 함수 사용하실 거죠? 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뜨죠. 이렇게 if 함수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따닥 클릭하면 if 함수가 들어가고 괄호가 열리게 되죠. 네,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먼저 적어줍니다. 이제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조건은 바로 평균 점수에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김송인이라는 사람의 평균 G4에 있습니다. G4. G4 셀 선택을 합니다. G4 셀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여기 바로 G4 셀이 입력이 되죠. G4 셀에 있는 값이 75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부등호와 등호를 같이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G4에 있는 값이 이렇게 75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크거나 같다. 그 조건을 입력을 했으면은 컴마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평균이 이제 75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았을 때, 이 조건이 맞으면은 결과값이 뭐가 되죠? 이 조건이 맞으면 결과값은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합격이라는 문자열을 내주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합격,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문자열을 엑셀에 표시를 해줄 때에는 꼭 이제 따옴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우리가 따옴표를 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숫자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엑셀에서 이제 숫자를 얘기하는 걸 아는데 이 문자의 경우는 이 앞에다 이렇게 꼭 따옴표를 붙여주세요. 따옴표. 그래야지 이제 숫자와 문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 75점 이상인 조건이 맞으면은 합격이라고 써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이 조건이 아니면은 거짓일 때의 값을 써줘야겠죠. 거짓일 때의 값은 불합격이죠. 75점 이상이 안 되면 불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합격, 이제 이 조건이 진실일 때에 요 결과값을 적어주고 컴마 꼭 찍어줘야 됩니다. 컴마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불합격, 그게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도출해 주어라.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함수에서 괄호를 꼭 열었으면은 괄호 꼭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김송인 학생은 학생이죠. 학생이 아니죠. 지원자는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요 채우기 핸들로 따닥 더블 클릭해 주면은 이제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셀이라는 게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그 중에 대표로 가장 센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함수를 적용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if 함수를 적용을 해서 쉽게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우리가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 if 함수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if 함수는요,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첩. 중첩이라는 게 if 함수를 계속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쉽게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if 함수를 우리가 중첩하여 사용할 때는 조건이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트에서는 75점 이상 평균이 75점 이상이면은 그냥 합격시켜라. 조건이 지금 하나예요. 조건이 하나. 근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기업에서는 지금 잠깐 제가 이제 뭐 생각이 나는 게 예를 들면 뭐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승무원 이제 비행기 승무원을 채용을 할 때 키도 뭐 160 몇 이상이 돼야 되고 뭐 수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서비스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참 승무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뭐 지금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승무원을 채용할 때 보면은 그 채용한 조건이 이렇게 평균 점수만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무슨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다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많을 때는 추첨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if 함수를 사용하실 때 앞에 등호 꼭 입력해 주시고요. 일단 if 함수를 시작한다. if 함수하고 괄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먼저 넣어요. 조건을 넣었는데 그 조건이 참일 때면은 예를 들면 이제 참일 때 여기에다가 이제 참일 때 값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우리 뭐 채점할 때 뭐 80점 이상이면 B고 90점 이상이면 A고 이렇게 학점일 때는 낙제가 아닌 이상 이제 점수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수에 따라서 A, B, C, D 학점 매기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수, 미, 양가 매길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점수, 세부적인 점수에 따라서 어떤 이제 수미양가로 또 나눠줄 때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리가 조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건에 일단 맞는다고 하면은 이제 참값수를 보내요. 근데 참값이 하나의 값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함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조건이 참일 때는 if 값인데 그럼 거짓일 때 값은 뭐냐? 거짓일 때 값도 어떤 값이 아니라 또 수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더 타서 그 함수 안에서의 참, 거짓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조건이 참이면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요거 두 개 값이었는데 이제는 조건이 참이면 이제 어떤 점수가 나오면은 그게 뭐 80점 이상이면은 뭐 A고 뭐 90점 이상이면 A 플러스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if 함수를 타서 이제 A, B, C, D, E, F 이런 식의 점수를 매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if 함수는 계속적으로 중첩을 해서 사용 가능한데 이제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단일값이 아니라 그 값 자체를 또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건이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if 함수 자체를 참일 때의 값 또는 거짓일 때의 값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if 함수는 특징이요. 조건에 대해서 참 아니면 거짓 두 개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조건이 적용될 경우에는요, 각 조건에 대해서 결과값을 입력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결국 뭐냐면요, if 함수를 이제 쓸 때는 참일 때의 결과값과 거짓일 때의 결과값을 꼭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제 if 함수가 있으면은 요 가장 바깥에 있는 if 함수는 참일 때의 결과,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if 함수 자체에도 또 참일 때의 결과값,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이 조건 자체가 거짓일 때에 한 번 더 타라고 입력해준 이 if 함수 안에도 참일 때의 결과값, 거짓일 때의 결과값이 각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엑셀 함수 1일차라는 수업 자료에 지금 채용 워크시트에 그대로 계시죠? 채용 워크시트에서 지금 우리가 합격 여부는 단일 if 함수로 구하셨습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옆에 보시면은 등급이 있어요, 등급. 물론 이제 합격을 했느냐에서 끝이 아니라 합격을 했는데도 점수가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등급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낮은 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 기준이요. 바로 오른쪽에 L열부터 N열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등급 선정 기준인데요. 우리 G열에서 평균 점수를 구하셨잖아요. 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90점이 넘는 사람은 A등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85점 이상이지만 90점은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B등급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75점 이상 되어야지, 물론 이제 75점 이상이 되어야지 합격이 되지만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85점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C등급으로, 이게 3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참, 채용이 된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 채용이 된 이후에도, 인사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점수별로 나눠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뭐 고가 점수에 반영이 되거나 또는 이제, 별도로 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합격을 했다고 끝이 아니다. 등급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등급을 구할 때는요, 조건이 지금 보시면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우리가 중첩 if를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 이 J4 셀의 등급을 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 J4 셀에만 잘 구한다면 나머지 셀들은 자동 채우기로 채워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L열부터 N열에 있는 이 등급 선정 기준에 따라서 각 그 사원들의 입사 시 채용 점수의 등급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열을 좀 넓게 열너비를 넓혀 주실게요. 여기 지금 수식이 길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J열과 K열 사이에 열 번호 사이에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양방향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드래그 하셔서 등급이 들어가는 J열을 좀 넓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J4셀 클릭하시고 우리가 if 함수를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이제 if 함수를 우리가 3단계로 중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75점 이상인지, 두 번째는 85점 이상인지, 세 번째는 90점 이상인지인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는요, 보통 우리가 제가 지금 점수로, 평균 점수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우리 선생님들, 이제 평균 점수 나누실 때, 뭐, A, B, C, D, E, 또는 수, 우, 미, 양가, 그리고 어떤 뭐, 경시대회에서 뭐, 금상, 은상, 뭐, 장려상, 이런 거 분류하실 때, 다 똑같이 이런 중첩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때는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주는 조건이요. 가장 높은 점수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해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기준을요. 75점 이상인지 아닌지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안에서 75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또 계속
85점이 이상이 되는지 또는 85점 미만이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 세분화되는 것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예 높은 점수부터 딱 떼어내는 겁니다. 일단 90점 이상이면은 91점이건 92점이건 뭐 상관없죠. 다 A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리고 A라는 사람들을 이미 다 분류를 해 버렸으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이 이제 B가 될지 C가 될지는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점수 체계로 중첩 if를 사용을 하실 때는 높은 점수에 대한 조건을 먼저 적용을 해서 떼어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J4 셀 클릭하시고요. 자, if 함수 입력해 줍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if 함수 입력하시면 요 하단 목록에 if 함수 나오죠. 요 목록에서 if 함수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if 함수의 괄호가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제가 높은 점수부터 먼저 빨리 필터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산출을 할 건데 평균 점수는 G4 셀에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이 G4 셀에 입력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G4 셀 클릭하시고 네, G4 셀에 들어있는 이 점수가 90점 이상이냐, 크거나 같은지, 90점 이상보다 크거나 같은지, 90점 이상인지를 첫 번째 조건으로 적용시키고요. 컴마 입력해 주셔야겠죠. 조건들이 컴마 입력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90점 이상이라면, 요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자, 이제 여기 밑에 가이드라인 보세요. 우리가 조건은 적어줬어요. if 함수에서 조건, 테스트 조건은 적어주었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이 바로 true일 때의 값. 요 조건에 부합할 때는 어떤 값을 도출할 건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90점 이상이면 A라고 단언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A라고 표시해라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A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입력하셔야 돼요. 따옴표 안에 A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옴표 없이 그냥 A 입력하시면요. 이게 셀 주소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A라는 텍스트로 인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게 돼요. 첫 번째 조건이죠. 90점 이상일 때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은 A라고 값을 도출해라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입력한 게 요 조건이 false일 때, 요 조건이 틀렸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제 여기다가 답을 적어줘야겠죠. 근데 답이요. 여기서 불확실해요. 90점 이상이 아니라면 그럼 이제 A가 아니라면 B 아니면 C인데 B인지 C인지에서 우리가 조건을 하나 더 적용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게 바로 중첩 if 함수로 들어갈 거예요. 참일 때는 A라고 나오지만 거짓일 때는 if 함수를 한 번 더 타야지 알 수가 있다라고 이 false 값이 들어가는 곳에 if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if 함수를 먼저 적어줄게요. 그래서 if 일단요, if 함수 헷갈리시지 않게 if 함수 괄호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큰 괄호를 닫아주세요. 이게 이제 전체 구조입니다. 조건이 참일 때는 A라고 도출을 하고 조건이 거짓일 때는 요 if 함수를 한 번 더 타라. 그리고 괄호 닫아줍니다. 이게 이제 전체 if의 형태예요. 그래서 괄호 if 시작될 때 괄호 앞뒤로 지금 닫혔고요. 그 안에 중첩되어 있는 if의 함수의 괄호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중첩 if의 함수는요. 요 괄호 열고 닫는 것에 따라서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괄호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완성할 거는 요 안에 거짓일 때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if 함수죠. 그럼 요 빨간 괄호 안에다가 빨간 괄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해 주세요. 빨간 괄호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그럼 이때 우리가 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먼저 A가 아니라면 혹시 B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85점 이상이라면
이 90점 이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85점 이상이면은 B로 표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G4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85점인지 아닌지 이 조건을 입력해 주는 거죠. 뒤에 컴마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85점이 맞다면 90점은 아니었는데 90점 이상은 안 되지만 85점 이상이 된다면 그러면 B겠죠. 그럼 이때 도출될 값은 따옴표 안에 B라고 입력해 주시고 따옴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90점 이상이 안 됐을 때는 이 if 함수를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그럼 85점 이상이냐? 85점 이상이면은 B라고 도출을 해라. 그리고 85점 이상이 안 된다면은 이제 어떤 값을 도출할 것이냐? 여기에서 바로 C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75점 이상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인 사람에게는 아예 점수도 부여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C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중첩 함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if 함수를 가로만 열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가로만 열고 닫아서 if 함수를 한 번 더 타라. 가로만 이렇게 열어놔 주세요. 이게 이제 형식이 완료된 거예요. 요 90점 이상이 안 됐을 때 타게 되는 요 if 함수 보시면은 그러면 이 안에서 혹시 85점 이상이냐? 그러면은 B고 그렇지 않으면은 if 함수를 한 번 더 타라라는 거죠. 왜냐? C가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 안 할지를 한 번 더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 색깔들 잘 봐주세요. 보라색 괄호,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죠? 그리고 빨간색 괄호, if 함수 닫혔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는 if 함수가 검은색 괄호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요 보라색 괄호 안에다가 마지막 if의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보라색 괄호 사이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다시 G4에 입력되어 있는 점수를 판단을 합니다. G4가 75점 이상인지 그리고 쉼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 설명드리는 게 낫겠어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한 거는 75점 이상이면은 C라는 점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남겨라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 보라색 괄호 안에는 이 평균 점수가 G4에 입력된 게 75점 이상이라면 C라고 도출을 하고 그것조차 안 된다면 그럼 이제 불합격인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빈칸으로 돌아라는 건요. 그러니까 따옴표 2개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따옴표 안에 원래 이제 문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따옴표만 있다는 거는 따옴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문자도 표시하지 말고 빈칸으로 두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모두 입력하셨나요? 네, 그리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은 네, 여기 처음에 J4에는 어차피 아무 값도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불합격이었기 때문에 등급조차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죠. J4를 클릭하시고 J4 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점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채우기 핸들이 생성이 되죠. 이때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각각 이제 이 합격된 사람들별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합격인 사람들은 아예 75점 이상도 안 되기 때문에 빈칸, 그리고 아까 따옴표 안에다가 빈칸 없이 따옴표 2개만 이렇게 입력해줬죠? 그래서 이 빈칸으로 표시가 되고 여기 이제 각각 점수대별로 등급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if 함수를 사용했을 때 참일 때의 결과값은 명백한데 거짓일 때의 결과값에 있어서 옵션이 나눠질 때 그러면 이제 B로 할지 C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첩 if를 타보는 겁니다. 자, 이 중첩 if를요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왼쪽에 제시 여부는 잠시 두시고요. 여기 지금 빈칸인데 이따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밑에 답사팀 배정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답사팀 배정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시면 자, 이 워크시트 데이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워크시트는요,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신입사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생산 공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여러 거점, 경기, 춘천, 여수 등등 여러 거점에 있는데, 여기를 답사해보라라고 이제 답사팀을 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랜덤으로 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5곳에 5개의 지역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이 공장에 지금 여기 사원분들이 총 40명이 있죠. 이 40명의 사원들을 나눠서 보낼 거예요. 근데 나눠서 보내는데 어떤 기준으로 갈 거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좀 너무 먼 지역 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이 본사다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에 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답사를 김해로 가라는 겁니다. 여수로 가라는 겁니다. 비행기나 뭐 또 기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출장길이 고난하죠. 그래서 보통 뭐 경기나 춘천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는 멀리 가기 싫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냥 랜덤으로 팀을 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랜덤으로 짜는데 기준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보통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그런 형태인데요. 답사팀 배정 기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각 상대별로 순번호가 있어요. 사원 번호죠, 사원 번호. 요 사원 번호를 5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5개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사원 번호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딱 떨어지면은 이 사람은 경기로 가고 이 사원 번호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된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김해로 보내겠다라고 이런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랜덤으로 어쨌든 이렇게 배정이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불만사항이 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원 번호를 나눈 수에 따라서 그 나눈 나머지에 따라서 이 답사팀을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첩 if 함수가 계속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가 0이면은 경기고 그럼 0이 아니라면 그럼 벌써 4개의 이 옵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그럼 1인지 그럼 충청으로 보내면 되죠. 그럼 나머지 0과 1이 아니라 그래도 또 2, 3, 4라는 3개의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팀 나눌 때 옵션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중첩 if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중첩 if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아시나요? 네,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구해보시게 될 건데요. 제가 좀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드 함수입니다. 모드 함수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모드 함수라는 건요. 나누기를 계산할 때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모드 함수 이것도 우리가 짝수나 홀수를 구분할 때 또는 이제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왜 우리가 이제 모드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모드 함수의 사용법은요. 간단해요. 이제 등호 입력하고 모드라는 함수 이름을 입력하겠죠. 그래서 2가지의 인수가 입력이 되는데 앞에는 나뉘는 수 또는 나뉘는 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나누는 수가 나오거나 또는 그 나누는 수가 입력된 셀 주소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좀 제가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다가 빈 셀에다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6을 3으로 나누면은
당연히 답은 2죠. 요거를 모드 함수로 한번 사용을 해서 입력해 볼게요. 이 G1셀에다가 한번 입력해 보세요. 먼저 수를 입력하시기 전에 등호 입력하고요. 나누는 함수,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모드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MOD. 그러면은 MOD 입력하면 벌써 이렇게 함수에 대한 구현 설명이 나오죠. 나눗셈을 할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드 함수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괄호가 열리죠. 자, 괄호가 열리면 여기 안에 뭐 넣었더라 하고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바로 이 밑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죠. 모드 함수에서는 먼저 숫자를 하나 넣고 그리고 디바이저가 바로 나누는 수입니다. 나누는 수. 무엇으로 나눌 거냐라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6을 3으로 나눈다. 6을 3으로 나눈다는 거죠. 6을 3으로 나누면은 값이 2가 나오고 나머지는 아마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6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 엔터 치시면은 당연히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뉘는 수와 나누는 수를 차례차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6을 4로 나누게 되면은 나머지가 2가 나오겠죠? 네. 6을 4로 나누게 되면은 값은 1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그대로 G 원셀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6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6을 4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은 나머지 2가 구해지는 거죠. 이제 모드 함수의 사용법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모드 함수를 중첩 if 함수와 함께 결합해서 사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답사 지역을 구해 볼게요. 우리는 C6셀만 잘 구해보면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요, 중첩 함수가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하시다가 잘 안 보이시면은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6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요. 자, 등호 입력하시고 if 함수 먼저 들어갑니다. if 함수 입력하시고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if 함수의 괄호가 열리죠. 자, if 함수인데 이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조건에 적용할 거는 나머지예요. 이 사원 번호 자체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조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모드 함수를 들어갑니다. 모드 함수를 중첩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드 함수 입력하시고 목록에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if 함수에서 조건이 바로 모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드 함수가 열리면은 우리 사원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6, 네, A6를 5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컴마 입력하시고 5로 나누다, 그리고 괄호를 닫는다. 네, 조건이 if 함수의 첫 번째 조건이 이 사원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A6셀을 5로 나눈 나머지 값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값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이 나머지가 일단 처음에 0이라면 등호 입력하시고 0이라면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0이라면 우리는 경기라는 텍스트를 도출을 할 겁니다. 사원 번호를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0은 숫자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넣을 필요가 없죠. 나머지가 0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면은 요 옆에 보시면 0일 때는 경기 지역이죠. 그러면 경기라는 텍스트를 변환을 한다. 따옴표 안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5로 나눈 나머지는요. 0이 아니어도 1, 2, 3, 4,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0이 아니라면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은 4가지 옵션이 더 존재를 하죠. 그럼 4번 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0이 아니라면 여기 이제 if 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if 함수를 한 번 더 타서 나머지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를 한 번 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if 함수만 입력하시고 헷갈리니까 if 함수만 괄호만 입력하시고 그냥 괄호 닫아주세요. 네.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처음부터 쭉 계속 입력해 나가시면 되는데 if 함수 계속 중첩하면서 사용하시다 보면 이 괄호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괄호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if 함수를 이렇게 타라라고 if 함수가 빨간 괄호로 열고 닫힌 거죠. 자, 그리고 이 빨간 괄호 안에 if 함수를 완성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빨간 가로 가운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자, 이 if 함수의 조건은 마찬가지예요. 또 모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드 함수를 열어서 사원 번호 A6를 5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이 1이라면 숫자니까 따옴표 안 적죠. 1이라면 이거 이제 추첨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경기로 갈 사람들은 한번 이제 분류가 됐고요.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이제 if 함수를 한 번 더 터라 그랬는데 이 if 함수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모드 함수를 통해서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그럼 이제 충청도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1이 안 나왔다면 그럼 지금 이제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러면은 2, 3, 4라는 옵션이 3개가 더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1이 아닐 때, 거짓일 때의 그 빨간 괄호 안에는 if 함수를 한 번 더 타는 거예요. 그럼 if 함수를 그냥 괄호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네, 괄호가 상당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괄호의 색깔을 잘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끝에, 가장 끝에는 검은색 괄호가 닫혀 있어야 됩니다. 검은색 괄호 닫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빨간색 괄호가 여기랑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라색 괄호는 아직 우리가 입력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럼 이제 여기다 보라색 괄호에다가 그러면 이제 0도 아니고 1도 아니다. 그러면 2, 3, 4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한 번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보라색 괄호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셔서 요즘은 길어지니까 이 수식 입력 줄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 입력 줄에 보라색 괄호 안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 다시 모드 함수 한번 탑니다. 모드 함수를 입력해 주셔서 A6 클릭하시기 힘드시면 그냥 A6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죠? A6를 5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면 2인지 요게 이제 조건이죠. 2라면은 여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수가 아니라면은 또 부산인지 김해인지 더 알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if 함수를 거짓인 값에 바로만 여닫고 끝나는 겁니다. 네, if 함수가 여러 개로 중첩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요걸 괄호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 바깥에는 검은색 괄호가 항상 있어야 돼요. 가장 처음에 열었던 if 함수의 괄호가 맞아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기가 아니었을 때, 0이 아니었을 때 탔던 요 중첩 if 함수의 괄호가 빨간색으로 닫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1이 아니었을 때 타게 되는 요 중첩 if 함수, 보라색 괄호도 닫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모드 함수에서 나머지가 2면은 여수죠. 여수가 아닐 때는 그러면 부산인지 김해인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if 함수가 이제 초록색 괄호로 여닫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초록색 괄호 안에 if만 한번 작성해 보죠. 초록색 괄호 안에 넣으셔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똑같이 모드 함수 입력해 주시고요. 모드 함수 괄호 여시고 A6에 있는 값을 5로 나눠준다. 그리고 등호 입력하시고 나머지가 3인지 3이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3이면은 부산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김해밖에 없죠. 이때는 또 if 함수를 타실 필요 없이 그냥 김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는 모드 함수를 썼을 때 나머지가 3이면 부산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해로 보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끝에 김해 뒤에 요 괄호가 색깔대로 4개가 나와 있으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엔터 쳐보시면은 이제 김민희 사원은 김해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C6 셀은 클릭하셔서 따닥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은 각각 모든 이 직원들의 답사 지역이 나오게 되죠. 요건 이제 중첩 함수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를 요렇게 좀 요렇게 켜놓을 테니까 수강생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답사팀 배정이라는 워크시트에 D열에 보시면 세부 지역이라는 요 빈칸이 있습니다. 이 부분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충청 있잖아요. 충청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러면은 충청남도로 갈 거냐, 충청북도로 갈 거냐,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요, 제가, 빠르게 지금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요 복습 영상 보시면서 한번 입력해 주세요. 여기 이제 등호 입력하시고, if 입력하시고, 이건 이제 충청북도인지 남도인지만 먼저 이제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즉, 답사 지역이, 어, 여기서 처음부터 하셔도 돼요. 요 아예 D6 셀에다가 입력할게요. D6 셀에 등호 입력하셔서, 만일 if, 답사 지역이 충청이라면, 이때 모드 함수를 한번 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 만일 그렇다면은 if 함수로 모드 함수를 한번 타고 그렇지 않으면은 빈칸으로 두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이제 골격이에요. 만약에 이제 충청인 경우에는 if 함수를 한번 타고 중첩 if 함수를 한번 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빈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도에 대해서만 if 함수를 타겠다는 거예요. 그럼 if 함수 요 안에다가는 모드 함수를 적용해 줘야겠죠. 요 조건은 모드 함수로 적용을 해줘서 이 사원번호가 이번에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제 2로 나누면은 이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게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모드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짝수일 경우에는 빠르게 입력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수식이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빠르게 입력해 드릴게요. 요즘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입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이 경우는요, 이제 사원 번호가 짝수이면은 충북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홀수면은 충남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충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충남이 맞다면 중첩 if 함수를 타서 if 함수 안에 모드 함수를 넣으면 되겠죠. 모드 함수는 사원번호를 2로 나눴을 때에 값이 짝수면은 나머지가 0이 나오겠죠. 이럴 때는 충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한번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이제 이것도 이제 중첩 if 함수인데 만약에 이제 잠시만요. 여기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서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여기 입력되어 있는 게 충청이라면 충청도 뭐 충과 충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충청일 때만 요 if 함수를 이렇게 중첩으로 타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빈칸으로 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인 경우에만 이렇게 충북인지 충남인지 구분을 하고 나머지는 다 빈칸으로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첩 함수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도 마찬가지로 모드 함수를 정했을 때 나머지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원 번호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은 그건 짝수죠. 짝수면은 충북이라고 표시하고 짝수가 아니면 반대는 홀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충남이라고 표시해라. 요게 이제 if 함수의 중첩된 형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이 화면 캡처하시면서 한번 수강생 여러분들이 직접 수식을 입력해서 비교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AND 함수에 대해서 빠르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책 워크시트로 가셔서요. 이제 아이열의 제시 여부를 판단을 해보실 거예요. 이 제시 여부라는 건요, 저희가 아까 이 채용 워크시트에서 합격을 했다면은 등급은 또 몇 등급인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 회사에서 좀 이제 관대하게 불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만약에 평균이 지금 커트라인이 75점이기 때문에 70점 이상인 된 사람들에게는 제시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가 중첩 if 함수를 사용해서 물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이었을 때 평균이 70점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는 조건이 두 개죠. 일단 불합격이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평균은 70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바로 AN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이 AND 함수는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AND 함수는요, if 함수를 사용했을 때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필기 시험 점수는 50점 이상인 것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실기 시험이 60점 이상인 것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 시험도 50점 이상, 실기 시험도 60점 이상.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안 돼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는 AND 함수를 if 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빠르게 if 함수 아닌데 그러니까 if 함수를 사용할 건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럼 이 조건을 AND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AND 모두 다 충족시키면은
합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꼭 and를 사용하지 않아도 중첩 if 함수를 사용해도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지만 조건이 굉장히 많을 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많을 때는 and 함수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용법은요. if 함수를 일단 열어주시고요. 이 안에 원래는 if 함수 안에 조건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라는 조건인데 이 조건을요. 여러 개의 조건, 원래는 중첩 if 함수를 사용해야겠지만 and로 묶은다는 겁니다. and 함수를 중첩하여서 써서 and 함수 안에는 조건이 이렇게 컴마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다 한꺼번에 만족을 시켜야지 3이다. 즉 합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end 함수 빠르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채용이라는 워크시트에 I4셀 가져서 불합격이다 하더라도 70점 이상이면은 제시를 보게 해줘라 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I4셀 먼저 if 함수 입력하시고요. if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어줍니다. 그러면 조건이 두 개였죠. 조건이 불합격인 조건 하나와 불합격 중에서도 점수가 70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and 함수를 묶어주는 거예요. 바로 and 입력합니다. 바로 and 입력하시면 and 함수가 이렇게 또 목록에 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and를 더블 클릭하시면 if 함수에서 and 함수가 열리죠. 그럼 and 함수 안에는 그 조건만 컴마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조건은 H4셀에 입력되어 있는 것이 불합격이라는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G4셀에 입력되어 있는 평균이 70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if 함수의 조건 자체가 and 함수로 묶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H4셀에 입력된 게 불합격이어야 되고 그리고 G4셀에 입력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and 함수로 조건을 묶어준 거고요. 여기 조건 뒤에는 컴마를 꼭 붙여야겠죠. 그래서 컴마 입력해 주시고 이게 맞을 때는 제시를 볼 수 있다. 제시라고 텍스트를 반환을 하고요. 이게 충족이 안 된다면 그냥 빈칸으로 두어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조건을 and 함수로 묶어준 거죠. 불합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합격이면서 70점 이상인 경우가 잘 충족이 되면 제시라는 텍스트를 반환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니라면 그냥 제시 가능성이 없는 빈칸으로 돌아 그러니까 따옴표 두 개만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이 김송인 사원은 제시네요. 네, 불합격이지만 70점 이상 평균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I4셀을 클릭하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제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3명의 제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때는 and 함수로 조건을 묶어주는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